네, 이번 주 그리고 한 달을 준비하는 전략을 위해서 김진만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 뉴스 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부터 할까요? 시장 반도체 얘기하고 저희 조금 전에 지금 속보로도 나가고 있는데 한미약품 일라이릴레 기술 이전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진영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나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기업들의 호재성 뉴스들은 또 쌓이고 있어서요.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 한미약품 소식과 더불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고하고요. 반도체 진영부터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굳건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도 단단하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고요. 거기에 젠스당 CU 모멘텀까지 붙어서 대형주가 엄청 강해요. 근데 대형주만 가니까 코스닥 쪽에서 너무 수급 빠짐이 나타나서 조금 이 편차가 너무 큰 거에 대한 속상함 혹은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5월 시장 마감에 대해서 코멘트를 먼저 하자고 하면은 쏠림 현상이 만들어낸 병목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한국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 기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55% 정도 되더라고요. 즉 여기가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저 지수가 또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는데 또 반대로 이제 안 좋으면 또 같이 끌어내리고요. 또 올라갈 때는 또 둘만 올라가고 그 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리밸런싱 과정이 만들었던 조금 이제 어려웠던 5월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나 여기서 더 들고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저도 삼성전기가 10% 오르면 이거는 이 정도 수익률이면 만족해하고서 이제 매도 버튼을 누릴 것 같은데 거기서도 더 올라가는 모습도 LG이노텍도 이제 지난주 보면 실제로 LG 그룹주도 다 올라갔고 뭐 두산이라든지 SK 그룹주들 즉 이제 메인 섹터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일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초과된 시가총액에 비해서 이제 조금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까지 좀 수급이 올라가게 되면서 중소형주들은 완전히 좀 부셔졌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많이 고점에서 밀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코스피 쪽으로 제가 그래도 집중을 해보자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저는 앞으로도 코스닥이 조금 더 이제 완화가 되려면은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시그널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6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코스피 우인 시장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쪽도 일부 중간중간에 한번 들어오는 수급 자체가 무서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 자체 분위기가 LG 본주도, LG이노텍도, 삼성전기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률을 보여줄 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코스닥 쪽으로 코스닥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코스닥의 중간중간에 한번 올 그런 큰 파동을 노려보시면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갖고 계신 분들 하단에서 잘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이제 계속적인 상방을 보되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코스닥 파동을 노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는 제한된 상방입니다. 외국인들이 옵션 플레이를 할 때 완전히 하방은 아닌데 좀 제한적인 상방을 열어둬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짝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사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2차 전지도 준비는 다 됐고요. 바이오도 준비는 다 됐고 그다음에 소부장들도 준비는 됐는데 이게 워낙 이제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만에 혹은 복구가 될까라고 조금 의문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 지금 시장 자체 성질이 한두 번 올랐을 때 그 파동의 크기가 40%, 50%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내가 매수를 했었을 때 투자 포인트들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만 체크를 잘 해보시면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 지금 30%, 40% 하락률은 우리가 조금 견딜 필요가 있다. 여전히 재료 혹은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 내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시장은 계속 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제한된 상방 내에서 여러 오픈 마인드로 시장을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6월에도 대형주가 훨씬 더 강한 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 중간중간에 코스닥 쪽에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는 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 코스닥에 좀 싸게 잡으신 분들이 굳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다시 매도하고 대형주보다는 약간의 비중 정도는 거기서 활용을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저희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삼성전기 등에 올인하신 분들이 아니고 속어는 사실 삼성전자로 하이닉스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쪽 한 켠의 포트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급락해서 이 수익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로서 가장 바라는 심정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합해서 지켜줘야 돼요. 이들이 떨어지면 같이 밀리니까 이들이 강보합 정도로 지켜주고 다른 종목이 이제 수급을 조금 받아가는 플레이가 순간순간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좀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 그럼 하나씩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인 거고 이거 팔고 본주 팔고 그냥 삼전릭스 레버리지 ETF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네,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들었던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소부장을 팔아야 되냐, 그 판 거를 삼성전자 레버리지 혹은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그러니까요. 사야 되나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소부장 시간은 분명히 옵니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르고 다만 근접한 시일 내에 오는 여러 가지 수급들 플레이로 인해서 저는 그 상승률 자체가 20, 30%가 아니라 거의 50%, 100%까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음봉 나올 때마다 사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이게 뭐 투기 조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있어서 좀 이야기 드리기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탄력이 너무나 좋아서 예전에는 이제 지수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섹터도 중간중간에 이제 뭐 유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뭐 물류 관련주 이런 지수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이제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즉 시장의 유동성이 삼성전자 인버스 레버리지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여러분들 레버리지는 횡보할 때 매매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한쪽의 방향이 나왔거나 혹은 조금 과열권에 진입이 됐었을 때 완전 짧게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상품은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쌀 때 사서 모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네, 그죠. 쌀 때 사서 빠르게 트레이딩용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전하시는 거죠? 네, 그죠. 이제 한번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간중간 파동이 마이너스 5%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사시는 거 사셔서 한 5%, 6% 수익이 나는 그런 단기적으로 한 방향성이 보였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상품을 레버리지는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냥 본주 지금 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지금 사셔도 상승룸은 꽤나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부장들도 하락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만 둘 다 매력이 있고 저는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아니면 상승이 너무나 크게 나왔을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조정이 있을 때도 또 더 강력하게 얘기를 주셨었습니다. 올해 내내 그러했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상승률 같은 경우는 김진만 위원님이 최근에 말씀 주신 걸로 저희가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 거지 사실 1월부터도 지속적으로 삼전릭스 얘기하셨고 작년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약간 수익률은 너무 과거 걸로 안 하고 최근 거 위주로 좀 하기 때문에 상승률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삼성전기, 대덕전자, LGCNS도 4월, 5월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와 기판 갖고 계신 분들은 삼전릭스 ETF 안 부러울 정도로 좋은 시세가 났어요. 삼성전기, 대덕전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지금 화면에 있는 코리아 서키트 다 그대로 홀딩입니까? 네, 지금 종목들은 지금 팔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주 내에서 매수를 잘했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갖고 계신 분들께서 이제 평균 단가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여기서 신규로 들어갈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PCB 기판 쪽에서는 상승 룸이 꽤나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상승 룸
또한 꽤나 크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이라는 큰 룸을 봤었을 때 한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분명히 지수가 한두 번 정도 2, 3일 정도 조정이 나옴으로써 주도주가 거의 15%, 20% 하락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현금을 쓰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평균 단가를 하단에서 잡아놓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팔지 말고 그냥 계속적으로 갖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닉스 기판에 대한 AS 차원의 얘기였고요. 소부장 내에서 급락이 나온 종목들, 그중에서 펀더멘탈이 변화가 없이 이익이 좋은데 억울하게 급락을 맞은 기업들도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 내에 지금 이 시점이 좀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소부장들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억울하게 많이 밀린 종목들도 많습니다. 뭐 펀더멘털이나 기업의 가치가 변한 건 아닌데 가격만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소부장들이 이제 수급 뺏김으로 이렇게 많이 밀릴 거를 예측을 못한 점은 진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저는 변함없이 이들에 대해서 바이콜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뀐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굳건하고요.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 생태계가 좋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이제 마침 또 신고가 갔던 종목들이 경고 딱지가 붙게 되면서 고점에서 20-30%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바뀐 거는 없고 바뀐 거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감만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될 만한 종목들을 찾게 되면 저는 PSK 홀딩스와 하나머티리얼즈 두 종목을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3, 4일 전에 신고가 나왔었는데 수급을 쫙 뺏겨서 그냥 고점에서 20-30%를 그냥 쭉 밀려버렸는데 그들이 고가를 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적어도 1년 정도의 어느 정도 사이클은 탑승할 수도 있는데 가격만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부담이라서 팔고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 보실 분들께서는 최고의 해답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 대장주를 찾고 계신 분들 PSK 홀딩스와 하나머티리얼즈 두 종목을 코멘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프리마켓이 개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학권 흐름이고요. 오늘 무엇보다 궁금했던 게 앞서 소식이 있었던 한미약품인데요. 프리마켓에서 상한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참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거래 대금을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 우선 상한가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은 10%, 19% 정도의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7만 주 정도의 거래가 잡히고 있네요. 일단 이 흐름이 계속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학권인데 오늘 삼성전기는 한 5% 정도 하락하며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대형주단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 정도 오르는 모습, 두산본주가 2%의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주들, 젠스당 CEO의 두산베어스 시구 관련한 모멘텀에 협력설이 조금 더 대두되고 있는 느낌이죠. LG그룹주 전방위적으로 좋은 가운데 LG CNS,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더 추가적으로 관심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LG전자 10% 상승 흐름 프리마켓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2.7% 나쁘지 않고요. 삼성 SDS 역시나 4% 정도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I 업체들과 주요 이제 젠스당 CEO와 만남을 갖는 주요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조금 도드라지고 있는 오늘이고요. 자, 어떻게 좀 압축해서 전략을 짜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자, 김진만 위원님, 현대차그룹, LG그룹, 네이버, SI 업체들, 두산그룹, 지금 젠스당 CEO와 한 명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화날 것 같아요. 젠스당이 하락하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못 오르고 지금 다른 기업은 막 상한가 뭐 이렇게 되니까요.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느 기업으로 압축해서 대응해야 돼요? 네, 일단 사실 엔비디아가 주주분들이 제일 화나죠. 진짜 열심히 하는데 주가는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그래도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좀 한국 쪽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젠스당이 원하는 것은 젠스당 CEO가 원하는
원하는 거는 명확하고요. 로봇 쪽으로 굉장히 진심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턴키 방식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총괄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원하고 있는데 중국산은 배제한다. 즉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서 현대차 그룹주와 LG 그룹주 그다음에 더해서 이제 네이버까지 같이 붙여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유는 명확하고요. 그만큼 젠스상 CEO가 글로벌적으로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엔비디아가 로봇 쪽에 진심인 거는 예전부터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이벤트까지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SI 업체들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그룹주는 삼성 SDS를, 현대차는 현대 오토에버를, 그 다음에 여기서 LG는 LG CNS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밸류 값으로 따지게 되면은 LG CNS가 그래도 외부 고객사들이 제일 많습니다. 즉 그만큼 상승 룸 자체가 크다라는 이야기고 현대 오토에버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룹사 자체가 커서 그것만 해도 기업의 가치로는 충분합니다만 외부 고객사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LG CNS가 그래도 외부적으로는 멀티플이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상승 룸을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 SDS가 갖고 있는 이제 뭐 엠로라는 기업들도 이제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쪽 보시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드디어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엠러빈이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 때 단기적인 랠리는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맞춰서 이제 금요일 날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네이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많은 서름을 견뎌내고 올라가고 있는 쪽이 네이버인데 일단은 네이버 관련돼서 이제 로봇 쪽으로도 제가 예전에 이제 네이버 이야기 드릴 때 그때 이제 못 맞힌 거 좀 죄송합니다만 네이버도 로봇 사업 쪽에서 꽤나 진심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사업들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로봇 밸류가 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7월에 클레이튼 법안 통과를 기대를 해서 조금 이제 가상 자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이 붙게 되면 네이버도 지금 자리는 그 멀티플을 다 받으면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주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찾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네이버를 찾아야 되는 게 맞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프리마켓 시세가 왜 이러죠? 진짜 주요 종목군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너나 할 것 없이 삼성 SGS 등등 급등 출발했다가 일제히 또 분봉 기준으로 음봉 3개씩 나오면서 쫙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그래도 시세적 측면에서 위쪽으로 버티는 게 네이버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하고요. LG전자도 양봉 크게 4개 맞고 이제 음봉 2개 나오고 지금 버틴다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한화, 오션, 두산 등에서 흐름 비교적 양호합니다. 이게 또 본장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프리마켓 시세에 이렇게 어지럽게 투자자들을 좀 혼란을 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좀 애석합니다. 자, 로봇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압축해서 가볼게요. 말씀 주신 대로 젠스상 CEO 모멘텀이 로보틱스나 클라우드 여러 가지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에 대해서 시각 변화를 다시 한번 언급을 주셨고요. 사실 기존의 네이버에 대해 보수적으로 의견 주셨을 때는 그럴만했습니다. 말씀 주시고 나서서 네이버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건 또 맞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의견을 주신 건데요. 로봇 내에서 탑픽으로는 또 어떤 걸 꼽으십니까? 네, 일단 로봇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젠슨항 쪽으로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로봇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제 LG전자나 LG 이노텍 같은 밸류체인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이제 코스닥 쪽으로 살짝 수급을 돌려서 이제 로보티즈를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LG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LG 계열의 가장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로보티즈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아까 방금 프리마켓 코멘트를 살짝 드리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리마켓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올라가게 되면 저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약보합에 시작했었을 때 장이 더 탄력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갭상승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약보합으로 시작해서 장중에 좀 올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스닥 선물도
괜찮고 크게 안 좋은 부분들은 없는데 그냥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대체 거래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팔매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밀리게 된다 그럼 그때 단일 레버리지를 한번 그때쯤 가서 관심을 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마켓 시세는 너무 이게 여러분들 개의치 않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내 흐름들 살펴주셨고요. 지금 또 앞서 말씀드린 순간보다는 또 빠르게 회복하는 몇몇 종목들 대형주 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일간의 변동에 막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정말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참 편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는 어떤 걸 주십니까? 네, 이제 또 6월이니까 또 6월에도 살만한 종목도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 같고요. 분명히 좋은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수급 쏠림에 의해서 이제 좀 아쉽게 밀렸던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6월엔 조금 더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뭐 전체적인 전략 자체는 지방선거 이후에 뭐 일부 이제 매도 폭탄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포착을 하셔서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시각 혹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 두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저는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선익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스페이스X 상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OLED 장비 쪽 최선호주죠. 지금 최근에 삼성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선익 시스템의 이제 8.5세대 증착 장비가 계속적으로 좀 시장의 니즈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페로브스카이브죠. 관련된 멀티플이 기대가 되면서 로봇 쪽 뭐 로봇 관련 이제 우주 관련된 태양 전지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잘 나왔고 다음 분기 또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이 또 고점에서 좀 적절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선익 시스템을 일부 비중을 주실 필요는 있다. 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디바이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OLED 쪽이 지금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주로 이제 최근에 BOE와의 투자 계약도 체결한 이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던 가운데 즉 영업이익이 레버리지가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코멘트와 함께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 세정 장비 쪽에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두 종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선익 시스템과 이제 디바이스 두 종목을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서 각각 선익 시스템의 비중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요. 이 디바이스는 조금 한 5% 내의 비중으로만 여러분들이 관심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언급을 주셨고요. 저희 앞서 예고드린 대로 한미약품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상승률 상위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그리고 그 영향이겠죠. 일동제약 등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한미약품의 소식이 한미약품 투자자들 외에 지금 신규 진입 사실 여러 종목들 내에서 제약바이오가 좀 소외되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대응하기 좀 좋은 뉴스잖아요. 한미약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에이프릴바이오 워낙 올해 제약바이오주로 말씀 주시고 너무나 좋았다가 제약바이오 시세 꺾이면서 같이 좀 흔들렸는데 이쪽도 에보뮤의 적응증 확장 얘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모멘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바이오 AS도 부탁드릴게요. 네, 에이프릴바이오 바이오 쪽에서 지금 시세 그래도 제일 괜찮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올릭스와 에이프릴바이오가 확장성에 있어서는 가장 저는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보실 거면 일단 에이프릴바이오를 먼저 보시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상단에서 박스권 잘 그리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오면 바로 박스권 상단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한미약품 실제로 이제 뭐 방송 출연하신 분들도 보면은 실제로 코스닥 쪽 바이오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한미약품을 진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을 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 결과물들이 나왔고 일라이릴리가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술 수출이 긍정 시그널로 나와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까지 더해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바이오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시장은 아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한가 아니면은 팔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재료 자체, 그 다음에 기술 수출에 대한 코멘트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는 것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약품 오늘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면은 여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미 좋은 재료가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밀렸다. 그거는 시장에서 그것을 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오늘 상한가 가는 거 아니면은 팔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바이오 투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미약품처럼 한두 종목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매력에 따라서 주가 등락폭이 정해지지 바이오 쪽에 순풍이 보려면은 저는 일단 7월에 코멘트했던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의 시그널들이 조금 이제 결과물로 어느 정도 코멘트가 나와야지 조금 더 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돼서 이제 5월에 분명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 가지 대형주들 사셨던 분들은 웃으셨겠지만 소부장이나 기타 코스닥 하셨던 분들께서 분명히 좀 안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에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따 저녁이죠. 22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 방송 예정이니까 이어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 자체는 크게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시장의 분위기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용 한 번 더 업데이트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MTNW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